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KT님이 써주셨는데요. 예전 17년 말 비트코인의 상승 몇 개월 전에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때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을 거고 기사들이나 호재거리들은 지금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극소수는 아닌 것 같아요. 소수 정도는 되는데 극소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암호화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또 그때 이제 2017년도 초에 그 리플이 다단계로 이제 풀렸습니다. 다단계로.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뭐죠? 또 우리나라 국내 코인도 다단계로 이렇게 풀렸던 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다단계로 풀리면서 굉장히 좀 제 주변에도 저한테 코인 관련돼서 문의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쪽에 대해서도 관심 보이는 분들이 그 당시에 17년 한 4월부터 이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닝 맥스였나요? 마이닝 맥스라고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채굴 관련된 그런 또 사기 업체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읽었죠? 호재거리들은 지금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호재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대상승이 온 건지, 전혀 예상치 못한 안 좋은 분위기에서 대상승이 왔던 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같은 기사나 뉴스를 보고도 각각 개인 판단은 다르겠지만요. 오를 거라 판단할 수도 있고 망할 거라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홀딩하려는데 조금만 출렁거려도 불안감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밑에 이제 비디오 빅 존스님이 17년 중순쯤 비트코인 하드포크 이야기가 나와서 체인이 유지되지 못해 비트코인이 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죠. 저도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당시에 뭣도 모르고 코인 1+1이라길래 코인네스트에서 비트를 샀던 거는 저는 비트코인 캐시를 공짜로 얻었죠. 뉴스들을 보면 호재라 느끼던 사람들은 드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일단 그 2017년 말이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 4월달 5월달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 중국 ICO 퇴출시키고 거래소 퇴출시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고, 11월 달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대시라든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한 차례 큰 상승 다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2만 달러까지 도달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긴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땠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비트코인 말고는 이거 코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불장이 되면서 뭐 리플 올라가고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도 막 올라가면서 펌핑되면서 이렇게 이제 순식간에 이제 시장이 상승장 분위기로 불장 분위기로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단 어디까지나 이건 제가 경험했던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고요. 아마 이제 또 시장 진입 시점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매도를 언제 했느냐 뭐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각각 느끼는 그런 시각은 전 다를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릭 윤님이 써주셨어요. 에릭 윤님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테린과 지켓시 창업자 주코 윌콕스 포럼 주제도 그렇고 비케나 이더리움에서도 프라이버시 기능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혹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지켓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잠시만요. 참고로 밑에 보면 4월 2일 저녁 주코 윌콕스 초청 지켓시 미더비 강남에서 열리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 다크코인에 대해서 어떤 이 프라이버시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부테린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이런 기능들이 뭐 추가된 코인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면을 다크코인의 이런 면을 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 이제 일본에서 또 거래소에 있는 이런 다크코인들을 퇴출시키다 보니까, 야, 다크코인들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분명히 이거는 다크코인은 규제를 할 거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크코인은 수요가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도 다크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건 아니고 좀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난 다크코인
못 믿겠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난 다크코인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저는 편입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다크코인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가 되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진짜 규제를 해서 어떤 다크코인에 대해서 만약에 좀 철퇴를 딱 가했을 경우에 실제 내가 그 코인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투자를 하시되 저는 다크코인을 이제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포트폴리오 비중은 좀 적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짱정 크리처님이 써주셨어요.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암호화폐가 상승하게 되었을 때 만약 정부에서 은행 계좌를 전부 막게 돼버리면 해당 암호화폐는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따라 세상이 불안정하고 경제가 위기다 보니 이런 사소한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해 주셨고, 예전에 그 경제 대공황 때 실제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던 금을 국가에서 이렇게 회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키프로스 사태를 보면 실제 이제 은행 계좌에 있는 개인들의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에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은행 가서 돈 찾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못 찾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 당시에 비트코인 수요로 몰리면서 비트코인이 거의 10배 넘게 키프로스 사태가 나오면서 10배 넘게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위기 상황 왔을 때 우리나라 이제 지금 오늘 이제 화폐 개혁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MMT 이론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화폐 개혁하면서 막 은행으로 사람들이 몰리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화폐 개혁 했을 때 출금을 원하는 만큼 못했다라고 해요. 하루에 정해놓고 출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수요가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내가 어떤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 지갑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트레이딩을 하는 물량은 거래소에 이제 두셔도 되겠지만, 그 트레이딩 하는 물량이 아니라고 하면, 장기 보관하는 물량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개인 지갑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셨어요. 예, 읽어볼게요. 바이낸스랑 호흡이 코리아에서 스탑 리밋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제 가정을 할게요. 일단은 이 스탑 리밋 기능은 좀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적합하고,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코인 참수님이 지금 4,000달러의 비트코인을 2017년도 7월달에 사서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샀습니다. 이때 샀고 이렇게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어요. 나서 현재 비트코인 위치가 한 8,000달러 정도 여기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8,000달러 수익을 받잖아요. 4,000에서 8,000까지 2배 수익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죠. 이 추세를 따라서, 지금 추세선 그린 추세를 따라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장. 그럼 이제 시장가 매도를 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수익은 지키고 싶잖아요. 8,000달러까지 올라왔던. 그러면 이때 이제 스탑 리밋 기능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현재 8,000달러일 때 한 7,500에 스탑을 걸고요. 리밋은 한 7,000달러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그 추세를 따라서 매도가 안 되겠죠. 당연히 매도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올라가다가 빠져서 만약에 7,500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7,500부터 실제로 이제 매도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지정가로 매도를 7,500에 걸면 당연히 시장가가 지금 8,000달러니까 그냥 바로 8,000달러에 매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할 때 더 상승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내가 이익을 확정짓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스탑 리밋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이건 매도하는 거죠. 수익을 지키기 위한. 반대로 내가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을 때 매수를 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체크해드린 이 5,000달러 지금 여기서 내가 팔았어요.
비트코인을 저항이라고 생각해서 팔았고 지금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5,000달러 저항이어서 팔았는데 만약에 5,000달러를 넘어가서 슈팅이 나오면 난 다시 사야 돼요. 추세 매매를 하니까 사야 되는데 이때 이제 시장을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주문을 걸어 놓는 거죠. 어떻게 거냐면 뭐 5,200달러에 스탑을 걸고요. 5,300에 뭐 리밋을 겁니다. 그러면 5,000달러를 돌파해서 5,200달러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그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5,300 넘기 전까지 매수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개인들 물량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스탑 리밋 그 기능을 쓸 때 그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대부분 저는 이제 물량이 처리가 된다. 물론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하고 한 번에 많이 사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구간을 넓혀 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KT님이 써주셨는데 SHG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4월 1일에 1차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10월인지라 또 결과는 미뤄지겠지만 미뤄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건 일단 어찌됐든. 근데 뭐 미뤄져도 뭐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대신 이제 4월 1일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만우절이다 보니까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승인되었다는 글로 사람들을 낚는 그런 글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이 나왔는데 아니다 는 글로 또 사람들 낚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저런 글을 보고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낚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흔히들 말씀하시는 저 같은 코리인들은 근거 없는 퍼스성 글 하나에도 멘탈이 나가서 매수 매도를 차분하게 못할 수 있게 괜한 걱정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그냥 그날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우절날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안 보시고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혹시 진짜 KT님 말씀처럼 만우절에 그 만우절을 이용해서 어떤 악의적인 어떤 그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글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라라 핑크돼지님이 써주셨어요. 이더리움이 포스 전환이 되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 그 이더리움이 많고 받는 이제 이자 받는 비용이 금액이 이제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금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테조스 코인은 코인원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노드에서 6에서 7%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테조스는 10,000개 이상이면 개인이 채굴에 참여할 수 있고, 뭐 테조스는 그 베이킹 한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에서 10% 정도 이자를 테조스로 받을 수 있다네요. 그리고 대시 마스터 노드가 있고, 네오는 온톨로지는 가스를 지급하고요. 에이다도 스테이킹 업그레이드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건물 사서 월세 받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내가 그 트레이딩 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내 자산을 암호화폐 자산을 그 거래소에 많이 보관해 놓으면 등급이 예를 들어서 뭐 VIP 등급이다 그렇다고 하면 거래 수수료 면제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굉장히 조금만 내겠죠. 지금 은행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스테이킹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자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로서 저는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플랫폼 코인들, 이더리움이라든가 이오스 이런 플랫폼 코인들은 하나의 이제 도시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플랫폼 도시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 도시 안에 그 어떤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상업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들을 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그 건물의 유동인구가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건물 가치는 올라가겠죠.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또 세를 많이 낼 겁니다. 그러니까 뎁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뎁 사용자가 플랫폼에 또 일정 부분에 뭐 그 플랫폼 코인을 사서 갖고 있던지 아니면 뭐 비용을 지불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뎁이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내가 그 도시에 있던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저는 그 임대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자 지급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를 뎁이 활성화됐을 때 그 플랫폼 코인들은 받는 것이고, 충분히 이제 이걸로도 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지금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예, 어느 정도 코인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따로 이제
따로 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이 정도 가격에서 유지만 돼도 그냥 매달 또는 매주 또는 매일 나오는 어떤 가스라든가 보상으로 통해서 충분히 생활이 영위가 되는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오전 영상에서 뭐 HT 그런 코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김현숙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모두 자기 통장에 원하는 만큼 머니를 찍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에 접하신 분들은 파이프라인은 구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물, 꾸중물, 맑은 물, 강물, 우물 등의 포지션은 본인들의 노력하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거미를 보면 튼튼하고 촘촘하게 위장을 하고 먹잇감이 걸려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멀리 보고 지켜보심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글을 잘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법 천사님이 써주셨는데,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비유 속에서 이제 빵 터졌다. 구독자님이 이제 써주신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BK를 주로 가지고 있는데, 리플 호재가 너무 쏟아져 여윳돈이라는 돈은 다 리플을 사서 모아서, 요즘 진짜 여유가 없네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저도 포함해서요,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리플을 또 사셨나봐요. 이렇게 계속. 2017년에는 200원대 물려 있었을 때도 생각나고, 며칠 전에 200원대 사셨던 거네요. 예, 며칠 전에 H님께서 소개해주신 리플 짤들 중에 시그널 짤은 지금 봐도 웃기네요. 코인들이 안 오르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생활이 점점 여유가 없어질까봐 겁나네요. 감사합니다. 써주셨고, 저도 이제 보면 내가 이제 현금이 있는데 그 있는 현금을 코인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이 300원 밖에 안 드는 이 리플을 안 사는 게 굉장히 참기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항상 내가 여유있게 뭔가 여유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여유 자금까지, 다 털어서, 암호화폐를 산다라고, 물론 싸지만, 산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두 다리 뽑고 못 잔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도 이제 문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일정 부분은 좀 그 부분, 사고 싶은 욕구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현금 있지만, 또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 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써야 될 현금도 이제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암호화폐를 안 사고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사고 있는데, 놀고 있는 현금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크긴 한데, 이것도 저는 하나 이제 훈련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이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유자금 관리를, 항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동훈님이 써주셨고요. 루이비통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사용 뉴스가 있어요. 전에 비체인과 협업 뉴스가 있었는데 비체인 희소식인지 아니면 이더 블록체인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일단 제가 댓글 다음 부분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비체인은 농업, 주류 사치품 등의 이제 물류, 재고 관리에 특화한 것이 특징이고, 디지털화된 상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이번 루이비통은 아우라라는 JP모건이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 허가형 블록체인 쿼럼을 사용한다고 하니 비체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명품 브랜드가 루이비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루이비통처럼 자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비체인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저는 앞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체인한테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썼고요. 이제 이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루이비통이, 예, 요즘에 루이비통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시면 루이비통 디올 명품 브랜드의 블록체인 추적 기술을 단다 라고 돼 있고, 3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럭셔리 브랜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루이비통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브랜드가 60여 개 브랜드로 이제 확대 적용할 예정이고요. 작년 한 해 매출이 53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라는 이 플랫폼 이름이에요. 아우라는 JP모건이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 허가형 블록체인 쿼럼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고, 지금 이 아우라가 지금 보시면 이제 JP모건이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앞으로 모든 어떤 제품들, 모든 뭐 상품들 이런 게 다 디지털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기본 어떤 퍼블릭 이런 플랫폼 코인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자기네가 개발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달라지게 되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뭐 비체인이 진짜 성공을 해서 확장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 루이비통이 아우라를 먼저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또 이제 비체인의 흡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돈스탑님이 써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디노미네이션은 대중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듯한 착시 효과를 겪게 할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금권 세력들은 사회의 혼란을 막는다더니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느니 하는 명분으로 대중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드네요. 국가의 도움은 없으니 각자가 미리미리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동의하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불법적으로 잠자고 있는 현금들이 나와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자산이 줄었다는 또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비는 또 위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 뒤에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도 같이 볼 텐데 인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만약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초기에 이런 화폐 개혁을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오히려 그 나라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 아까 제가 1970년대라고 얘기했는데 62년도에 우리나라 그 화폐 10판에서 1원으로 10분의 1 이렇게 이제 축소했던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던 그런 초기였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만약에 지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경제 상황에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예, 김미경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예, 오랫동안 코비드 에티켓을 매수하려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묘하게 매수가를 제시하면 일련의 패턴이 계속 돌아가며 매수가를 올리게 만드는 현상이 있네요. 거래량도 그닥 없는데 매수가를 계속 올려야만 하는 현상을 만듭니다. 결국 그 숫자 패턴 최고점에서 화폐 구입이 되게 만듭니다. 사람이 한다거나 한 명이 하기에는 4-5개 매수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건 뭘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보십니다. 보시고 각 거래소별로 그 재정거래를 하는 봇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차익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소별로.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가격에 매수를 얘네가 해도 다른 거래소에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그 봇들이 올리는 겁니다. 가격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가격보다는 싸게 못 사게끔 어떻게 보면 기계가 와서 막는 거죠. 물론 이제 운 좋게 내가 주문을 딱 넣자마자 누군가 그 주문가에 매도를 때려준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주문 넣는 순간 그 봇이 자동으로 이 호가보다는 내가 높게 매수 주문을 넣어도 다른데 시장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더 높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비싼 가격으로 제시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봇들 경우는 물량이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은 패턴의 물량으로 계속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기봉님 내용을 이제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이건 이제 벌써 몇 년 전에 몇 번 나온 내용인데 이번은 의미심장하네요. 사과 개짝 5만원권 지상으로 올려서 투명성 제고인데 인도가 이 정책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걸로 알고 있고 펀드 대박친 걸로 외국인 자금 유치 성공 등등 막판에 펀드 가입 후 부스러기 먹고 펀드 판매 시대적 상황 요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 실시하면 고가 상품 품귀 및 귀금속 묻지마 투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실시하니 이미 돈 많은 고위급은 정리 끝낸 상태이고 좀 부스러기 돈쟁이들 시간에 쫓겨서리 돈 마구 쓰겠네요. 제 포트폴리오에는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화폐 개혁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 돈이 가치가 갑자기
뭐 1억 원을 하다가 이게 이제 1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어떤 암호화폐라든가 아니면 얘기하셨던 뭐 금이라든가 은 어느 정도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저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지금 암호화폐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이쪽 시장이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화폐 개혁을 뭐 불시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보다는 이제 금융 세력하고 이것도 조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올라왔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거를 딱 터트리면서 이 시장으로 수급이 확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그 이유가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인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막 70년대, 80년대 이런 막 고속 성장하던 그런 때와 같은 어떤 시기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저는 화폐 개혁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저는 반대겠네요. 예, 그러니까 반미 친중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된통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반미는 아니지만 약간 애매하죠. 애매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포지션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리 이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또 뭐 의견 그리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